자, 블라스매드 실전 모의고사 16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총평 먼저 하고 시작하자고요. 일단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특이사항 없음. 그러니까 다른 회차들에 비해서 뭐가 되게 참신하고 새로운 문제가 있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나눠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2페이지, 3페이지에 18번부터 24번까지 문제. 그러니까 썩 쉽지는 않다 이런 느낌은 들지만 여러분들 독해 인사이드아웃에서 배웠던 그 개념들을 잘 적용하시고 연습했던 친구라면 틀리지 틀릴 수가 없는 문제들이었다고요. 지문이 아주 쑥 읽히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연결해서 잘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답에 대한 힌트를 싹 골랐으면 답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시면 어법인데 이 문제 쉬워 어려워? 이거 쉬운 문제예요. 근데 틀린 친구들은 발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 내가 뭐라 그러니 어법은 뭐가 중요하다? 어법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해석하고 구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놓친 친구들은 답이 3번인데 봐봐요 여러분들. 앞에 스톰이란 명사가 있어. 그 다음에 in which니까 아 그래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뒷문장은 완전할 거야.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완전하네? 그러니까 이건 맞는 복이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보시면 3번의 주어가 we고 그 다음 discovered가 동사지. 발견했다. 그런 다음에 after the storm이 전면구로 묶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discovered에 대한 목적으로서 대절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가 that이야. 그러니까 in이치가 아니라 that으로 바꿔야지. 그러니 보기가 있는 거 앞뒤로만 보는 친구들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어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 어법 개념 중요한 건 맞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보기 하나하나의 문장의 구조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특히 평가원 수능에서는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꼬집어주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3점으로 보통 나올 때는 수능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푸는 접근 방식이 잘못되니까 문제를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의하자고요.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30번 문안 한 편이었었고요. 뒤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보시면 빈칸은 뒤에 두 개는 쉬웠고요. 앞에 두 개 좀 까다로웠습니다. 특히나 31번 보세요. 요거는 글 자체가 또 쉬워. 약 오르게. 근데 답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빈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여러분들?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찍는다. 나의 뇌피셜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 틀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읽었어. 이게 돼. 답을 찍으려고 봤더니 보기가 좀 헷갈려. 그럴 때 뇌피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본문의 근거의 답을 쓸 수 있었으면요.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본 것을 어디에서 지문에서 본 것을 최대한 답으로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자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문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5번 같은 선지에 낚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마음 아프게. 그 다음에 32번은 어려웠다. 특히나 빈칸 문장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글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답을 쓰기는 어려웠다. 뒤에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33번과 4번은 할만했어요. 이거는 글도 짧고요. 할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36번부터 9번까지 딱히 할 말 없습니다. 그냥 난이도를 떠나가지고 그냥 뭐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유형도 아니고 풀던 대로 소재라든지 아니면 단서 이용해서 풀면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1번이고 가볼게. 첫 번째, 프로페시 하면은 예언 되겠습니다. 예언. 두 번째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지금 고3 분들께서는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if 다음에 주어 had pp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부사절이고요. 그러면 주절이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가 온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뉘앙스를 조금만 주어가 동사 했다면 그러니까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을 좀 가져가면 좋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를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뉘앙스를 좀 살려보자고. 알겠어?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유감이나 후회를 보여주는 거니까. 알겠죠? 주어가 동사 했다면 주어는 동사 했었을 텐데 하지 못했다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져가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그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요. 세 번째 impending 형용사고요. 임박한 이런 뜻이면 임박한, 뭐뭐에 임박한. 또 있나? 네 번째 compare to a인데 잘 보세요 친구들. compare가 동사로 쓰일 수 있지만 앞에 보통 명사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compare to A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를 지금 말씀드린 거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해석은 A와 비교해서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합시다. A와 비교했을 때. 끝. 됐습니까? 좋아요. 마지막 이 for it 좀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 주석을 줘야 되는 그 단어인데 안 줬어요. 뭔가 도치되어 있는 도치된 뭔가 이게 자아 도취할 때 그 도치된 혹은 행복감에 쌓여 있는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구문적 포인트가 있다라기보다는 어휘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문장 되겠고요. 문장 하나 볼게. 보시면 그러니까 지나갈 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if절이고 그 다음에 주어 뒤에 had pp의 과거 완료가 있으니까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해석하자고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녀의 예언이 고려가 되었었더라면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구나.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effort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냐면 to carry out 실행하다죠. 무엇을? appropriate 적절한 조치를 실행하려는 그 노력이 뭐에 반해서? 임박한 그 재앙에 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그 노력이 would have been trivial. 그것이 사소했었을 텐데 그러면 사소했었을 것을 하지 않아가지고 엄청 컸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랑 비교했을 때 compared to the destructive 파괴적인 손실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조금 조치를 취했으면 사소하게 끝났을 것을 그러지 않아가지고 파괴적인 손실을 갖다가 맞닥뜨린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As a result of 뭐뭐의 결과로서 euphoric 뭔가 도취되어 있는 그리고 무지한 낙관주의의 결과로서 초래된 그러한 파괴적인 손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적절한 어떤 뭐를 조치를 취하려는 그런 노력은 되게 사소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만약에 그녀의 예언이 고려되었었더라면 노력인데 적절한 조치를 뭐에 대해서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실행하려는 그 노력은 사소했었을 텐데 뭐랑 비교했을 때 파괴적인 손실과 비교했을 때 뭐의 결과로서 오는 행복감, 도취감 그리고 무지한 어떤 낙관주의에서 비롯된 그 손실과 비교했을 때는 사소했었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예언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맛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요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이 포인트 어디야? 밑줄 그어진 포인트를 먼저 읽으세요.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의 의미를 보는 것이니까 일단 여기 이 줄에 문장을 좀 해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요 문장에 해당하는 이 밑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A라는 거 있고 밑줄 거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빈칸이야. 빈칸처럼 생각을 하시고 지문 내에서 이 빈칸의 근거를 잡겠다라는 느낌으로 읽어가자고요. 알겠습니까? 대신에 요 문장 먼저 읽으면서 혹시라도 힌트가 될 게 있는지를 찾아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요즘엔 연구원들인데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연구원들이야. 됐습니까? Related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환경과학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연구원들이 계속해서 플레이한대요. 무엇을? 카산드라의 역할을 갖다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얻을 게 별로 없고요. 이 카산드라의 역할이 뭘지를 그냥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잉. 보시면 희망을 줍니다. 인간에게 provide A with B니까 A한테 B를 준다 했습니까? 인간에게 활력감을 줍니다. 오케이, 알았어. 이유인데 우리가 일하는 이유야. From day to day, 날마다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because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우리의 의지력 있는 노력이 갖다 준대. 우리한테 만족시키는 것을.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희망에 대한 이야기 같아. Nonetheless,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배신당합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희망에 의해서 배신당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읽은 걸로 봐서는 희망이 소재 같고요. 희망을 갖고 일을 하는데 어떨 때는 희망에 의해서 좌절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어볼게요. 비극인데 트로잔의 비극이야. 어쨌든 간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그래, 카산드라의 역할이 뭔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냐면 무시했어. 카산드라의 예언을 무시했어.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트로이의 몰락에 대한 예언을 무시한 그 트로잔스의 비극은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잠깐만 친구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카산드라의 예언을 갖다가 무시한다고 했습니까? 그럼 카산드라는 뭐 하는 거야?
어떤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어떤 망하는 거, 몰락에 대해서.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만약에 그녀의 예언이 had been considered 여겨졌더라면, 고려했더라면 노력인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뭐에 대해서요? 임박한 어떤 재앙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would have been trivial, 사소했을 텐데요. 뭐랑 비교했을 때? 엄청난 손실과 비교했을 때요. 뭐의 결과로 오는? 행복감과 무지감의 어떤 낙관주의에서 오는 됐습니까?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이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아가지고 망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느낌이 와요. 그렇구나, 그리 어렵진 않구나. 오늘날 연구원들인데,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연구원들인데 환경과학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크산드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봐봐. 알았다.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과거로 치면 크산드라고요. 오늘날로 치면 연구원들이 얘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구원들 이퀄 얘 아니야, 그치? 그럼 얘 뭐 하는 사람인데? 아, 잠깐만. 아까 어떤 재앙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언 혹은 조언일 수도 있겠죠. 이거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끝이야. 좀 더 읽어볼까? 축적된 연구인데 이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가 경고해. 우리한테 어떤 황폐함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겪을 황폐함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크산드라가 아까 야, 너네 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경고했던 것처럼 이 연구원들도 이 환경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카산드라, 지금은 리서처들이 우리한테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쉽지 않을 거래요. 철회하는 것이요. 현재의 방식을 없애고 그 다음에 유지가 나서 지속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값비싸고 indefinite 무슨 말이야?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확실히 현명한 초이스일 거라고요. 됐습니까? 뭐 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현재의 과정을 따라가는 것보다는요. 됐습니까? 끝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점을 갖다가 과거에서 현재로 끌어오면서 리서처가 지금은 크산드라의 역할을 하고 있다. 크산드라 뭐 한 사람이었다고요? 재앙에 대한 예언이나 조언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됐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리서처들이 하고 있다고 돼서 오케이, 찾아볼게요. 재앙에 대한 예언과 조언을 하는 것을 찾으시면 끝이겠네. 됐습니까? 1번부터 가볼게요. 요소들을 무시하는 건데 재앙에 대한 원인의 요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지, 반대말이죠. 이거는요. 아니죠. 반대말. 그 다음에 페인팅, 그리는 건데 ros이가 장밋빛이야. 장밋빛 그림을 그린다는 게 비유적으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낙관적인 것을 그린다, 이 뜻이야. 뭐에 대해서? 미래에 발생할 거에 대해서 약관적인 게 아니라 재앙에 대한 예언이니까 안 좋은 거죠. 됐습니까? 많이 나시죠.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데 더 많은 투자. 어디에서? 과학 연구. 아니죠. 뭔 소리야. 방식을 찾는 건데 부정적인 예언을 다룰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 즉 재앙에 대한 예언 조언 아니겠습니까? 얘가 맞겠네요. 뭐와 같은? 재난과 같은. 됐습니까? take lightly가 가볍게 본다. 이거야. 경시한다. 피해를 경시하는 거야. 이게 미래에 재난으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경시한다. 절대 아닌 거 알겠죠? 알겠죠?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좋아요. 어쨌든 간에 글을 읽을 때 밑줄 그어진 이 부분의 의미를 보는 것이니까 얘를 먼저 읽으시고 됐습니까? 이 문장을 읽으시고 빈칸처럼 해가지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본문 내에서 어떠한 단어와 결합이 되는지, 어떠한 문장, 어떠한 의미와 결합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끝나는 문제. 알겠습니까? 좋아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0번. 요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죠. 가볼게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gaze as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연기하려니까 힘드네. 약간 노려보는 거,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응시하다. 됐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잘 나오잖아. 그치? 잘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whose는 우리가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할 때 예를 지날 때 뭐뭐의 이것만 붙여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뭐뭐에 해당하는 게 이 명사야. 이 명사의 주어가 동사하다 혹은 동사하는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명사의 주어가 동사하다나 혹은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요.
세 번째, depending on인데 얘는 품사를 전치사라고 좀 해두고요. 전치사. 그 다음에 depend on이 동사로서 어디에 의존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달려있고 어디에 의존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뭐뭐에 따라서 이런 말이야. 교통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 할 때 그 따라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4번 가겠습니다. 보시면 시간명사 주어 spend ing 잘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spend 다음에 주어를 쓰고요. spend 다음에 돈이나 시간을 쓰고 시간만 쓸게. 그 다음에 ing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요. 맞아? 그러면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쓴다 이런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얘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냐면 앞으로 보낼 수 있어. 이렇게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빠져있다고 보셔야 돼. 알겠습니까? 다시 쓰면 시간을 쓰고 앞에 갔으니까 그런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spend가 나오고 이렇게 ing가 있는 형태로서 주어부터 ing까지 앞에 있는 시간을 갖다가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사이에는 관계대명사가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오케이? 그래서 해석할 때 시간은 시간인데 주어가 뭐뭐 하는데 쓰는 시간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글을 쓰는 순서만 바뀐 것이지 해석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거를 이용해서 문장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가볼까? gazing at이니까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 동명사네. 그죠? 묶어. 짜자잔. 어디까지 가요? 동사 어딨냐? 자자자자자 보자. 여기까지네. 묶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응시하는 것인데 무엇을? 물체들을 응시하는 것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who's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체의 line of sight니까 시선이라고 할까? 시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뭘로부터? 적절한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물체들을 응시하는 것이, 잠깐만 읽어볼게.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신 나오니까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이게 증가되는 그러한 위험 되겠습니다.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명사 주어 spend ing 됐습니까? 그러면 운전자가 쓰는 뭐 하는데 looking away니까 다른 곳을 보는데 됐습니까? 뭐로부터? 교통 상황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다른 곳을 보는데 사용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 물체를 보는 것인데 어떤 물체야? 그 물체의 시야선 잘 보세요. 내가 운전자야. 이렇게 차선이 있을 때 이 가고 있는 거 됐습니까? 차선이 있어. 그러면 여길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물체 됐습니까? 시야선이 여긴데 여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체를 보는 것인데 그 물체의 시야선이 적절한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물체를 보는 것은 이 말이야. 여기를 봐야 되는데 적절한 곳이 여기인데 여기와 떨어진 여기에 있는 물체를 보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증가된대요.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 드라이버가 소비하는 시간이야. 딴 곳을 보는데 여기를 보는데 뭐로부터? 트래픽 씬 교통 상황으로부터. 그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위험한데 여기를 보는데 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요. 좋아. 한 번 더. 물체를 보는 것인데 그 물체의 시야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뭐로부터? 적절한 위치로부터. 그러한 물체를 보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증가하는데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요. 운전자가 소비하는 시간이야. 뭐 하는데? 딴 곳을 보는데 뭐로부터? 그 교통 상황으로부터. 됐습니까? 깔끔하죠? 좋아. 넘어가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문제를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간 보기를 지나갈 때마다 앞에 문장, 뒤에 문장과 연관성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글 전체의 주제 알면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연결이 잘 되는지, 그 안에 이 단어가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혹은 반대 보기의 의미가 아닐지를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적절한 건지 부적절한 건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의 기준을 정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됐습니까?
앞에 문장, 뒤에 문장과의 연관성을 보시고 최대한 지문 내에서 이 보기의 근거를 잡으시는 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문제 유형은 빈칸, 주제 파악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볼까요? 가장 obvious, 분명한 distraction, 어떤 뭐 주의 방해 이런 건데 뭐 하는 동안, 운전하는 동안 이게 뭐냐면 딴 곳을 보는 거야. 뭐로부터? driving scene, 그 운전 상황으로부터 딴 곳을 보는 게 가장 주의 산만한 것이라고 됐습니까? 물체를 보는 것인데 그 물체의 시야선이 적절한 위치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위험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적절한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포텐셜한 리스크를 가지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교통 상황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다른 곳을 보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좋아. 크리티컬한 타임인데 중요한 시간인데 소비되는 시간이야. 됐습니까? Looking away, 딴 곳을 보는데 소비되는 그 중요한 시간이 대단히 의존합니다. 뭐에? 교통 상황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 딴 곳을 봐도 위험할 수 있는 것이고 딴 곳을 좀 오래 보더라도 괜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통 상황에 의존한다. 이 뜻이 되죠. 됐습니까? 즉 0.5초인데 뭐 하는 동안, 차를 따라가는 동안 어디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어디에 있는 꾸불꾸불한 와인딩한 로드에 있는 게 더욱더 크리티컬, 위험할 수 있다고요. 뭐보다? 2초보다 뭐 하는 동안 곱게 펴진 넓은 비어있는 고속도로를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겠죠. 됐습니까? 왜? 가까이 있으니까 시간이 짧더라도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야.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distraction times, 야 봐봐, 지금 뭐라고 하냐면 0.5초가 2초보다 더 뭐 할 수 있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 뜻이야. 됐습니까? 뭐에 따라서? 교통 상황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distraction time, 주의가 산만해지는 시간인데 2초 이상의 시간이 are considered, 여겨집니다. 뭐라고? 수용 가능하다고요. 뭐로써?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잠깐만 친구들, 이상하잖아. 여기서 뭐라 그래? 2초가 덜 위험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초 이상의 시간은 뭐 해야 돼? 위험하다라고 해야죠. 왜? 네버더리스가 있으니까. 지금은 2초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 아니야. 왜? 길 넓으니까. 그렇지만 2초라는 시간이 어쨌든 간 일반적인 기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런 답이 3번. 오케이. 물론 당신이 주의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할 때도요. 당신의 눈을 길 위에 똑바로 두는 동안에도 심지어 방해받을 수가 있어요. 드라이버가 우선순위를 둬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적절한 정보를 찾을지를 둬야 되기 때문에 나쁜 선택, 어디를 볼지에 대한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딱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선순위가 1번인 곳이 바로 앞인데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사고 날 수 있겠죠. 그 얘기예요. 성공적인 시각적 스캐닝. 앞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갖다가 찾을지 이거 뭐야? 시각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공적인 시각적인 스캐닝이 전문적인 지식, 어떤 뭐 기대감, 기타 등등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글을 읽으실 때 계속해서 앞에 뒤에 문장의 연관성,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얘가 있을 때 얘 앞에서는 2초가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acceptable 나오니까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어가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안녕. 32번 가겠습니다. 이거 어려워. 아니 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뭐가 어렵냐면 빈칸 문장 자체가 어려워서 문제를 풀 때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해는 했지만 풀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의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민인데 얘가 동사일 때는 의미하다예요. 의미하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형용사일 때는 못된 이라는 뜻이야. 비열한. 근데 얘가 명사일 때는 평균이 되겠습니다. 수학 시간에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peculiarity인데 얘는 특이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뭔가요? 봐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보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nd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인데 봐봐 여러분들. 동사가 상태나 비동사나 아니면 상태 동사일 때 동사의 힘이 크지 않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동사와 여기 있는 동사가 똑같을 때는요. 두 번째 있는 동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동사가 똑같을 때 뒤에 있는 걸 생략하기도 해요. 왜? 똑같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이 사실상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얘가 빠져있어. 그러면 뭐야? 똑같은 비슷한 느낌의 보어, 비슷한 느낌의 목적어, 비슷한 느낌의 주어인데 얘가 없어.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와 똑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략되어 있구나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문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같은 것이 반복될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 뭐가? 동사가. 알겠습니까? 할게요. 보시면 가보자. 리그레션은 회귀야. 그거는 주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진 않았습니다. 회귀인데 뭘로 회귀하는 거냐면 평균으로서의 회귀야. 평균으로 돌아가는 것. 이 말이죠. 회귀가 돌아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평균으로 돌아가는 것은 요때 미는 앞에 더라는 뭐가 있으니까 관사가 있으니까 지금은 명사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평균으로 회귀하는 것은 defined 정의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프랜시스 갤턴에 의해서 1886년도에 정의되었습니다. 뭐로 써냐면 각각의 특이함, 뭐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각각의 특이함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그의 친척들에 의해서. But 그런데 on the average 평균적으로 더 낮은 정도로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조금 더 읽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뒤에 문장 읽어볼게요. 어렵네. 그의 정의는 이때 민트는 뭐야? 민의 과거인데 지금은 동사 자리이니까 평균이 아니라 뭐야? 의미하다죠. 그의 정의는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A very tall, 매우 키가 큰 사람이 was likely to have, 가질 거라고요. 더 짧은, 즉 더 키가 작은 brother를 가질 거라고요. 그 다음에 더 키가 작은 아들들을 가질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잠깐만 친구들 보세요. 얘가 첫 번째 주어, 얘가 첫 번째 동사, 얘가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까지. 그 다음에 매우 키가 작은 사람은요. 갑자기 뒤에 taller brothers and taller sons야. 잠깐만 친구들. 얘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빠진 거야? 여기 뭐가 빠진 거야? 형태가 여기 문장과 뒤에 문장이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was likely to have를 갖다가 빼준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앞에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was likely to have가 있어야만 하는 문장이라고 됐습니까? 매우 키가 작은 사람은 뭐 할 것 같냐면 가질 거래요. 누구를? 더 키가 큰 브라더나 더 키가 큰 아들들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남동생들이나 키가 큰 아들들을 가져가지고 결국에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가 170이 평균이야. 그럼 나는 2m야. 그럼 평균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아들들은 194. 손자는 180, 185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평균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 평균으로 돌아가는 것, 평균으로 회귀하는 것은 정의가 되었습니다. 프랜시스 갤턴에 의해서 1886년도에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로써 정의되는 거냐면 각각의 특이함, 각각의 이 특이함이 사람 속에 있는 그의 친척들에 의해서 공유가 된다는 거 됐습니까? 내가 키가 크면 친척들도 크다고 했습니까? 그 특이함이 공유가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더 적은 정도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2m의 특이함은 더 적은 정도로 한 190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정의는 의미하는데 매우 키가 큰 사람은 가질 거라고요. 더 키가 작은 남동생들 그리고 더 키가 작은 아들들을 가질 거라고 했습니까? 그리고요 매우 키가 작은 사람은요 가질 겁니다. 더 키가 큰 브라더나 키가 큰 아들들을 가질 거라고요. 이 말이야. 됐습니까? 하시겠어? 오케이 좋아요. 자 마무리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봐봐 여기에 문제의 꽃은 뭐냐면 글 자체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빈칸 문장이 어려워. 봐볼게요. 연결사를 보니까 연결사 있었나? 있구만. 어디 있어? Therefore 여기 있죠. 여기 뒤에 문장 되게 크리티컬한 포인트일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일단은 처음이나 마지막에 빈칸이 있으면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빈칸을 먼저 읽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This fall 이러한 가을 하지 마시고 떨어짐 하락이죠. 압력에서의 하락 첫 번째 주어 같고요. 그 다음에 반복성의 손실 이것이 should occur 발생해야 합니다. both 봐봐.
소스가 나오니까 뒤에 뭐가 나올 것이고 and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묶여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압력에서의 하락과 반복성의 손실이 발생해야 한대요. 어디에서? 둘 다 활동적으로 치료가 된 것과 통제 그룹에서 둘 다 발생을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통제 그룹에 대한 공급, 통제 그룹을 제공하는 것이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구조 분석을 하니까 결국에 통제 그룹을 제공하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제 그룹이 뭔데요? 몰라요. 그러니까 읽어봐야겠죠. 됐습니까? 가볼게요. 그래서 빈칸을 타겟팅 해보니까 통제 그룹 얘가 뭐 할 것이냐 요거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됐습니까? 가볼게요. 읽어보자. 리그레션 획인데요. 돌아가는 거. 평균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의가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프랜시스 갤턴에 의해서 1880년에 정의되고요. 특이함이 사람 속에 있는 공유가 된대요. 누구에 의해서? 사촌들에 의해서. 근데 더 적은 정도로 평균적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의 정의가 뭐냐면 매우 큰 사람들은 더 작은 친구들을 만날 것이고 더 작은 사람들은요 큰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읽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 좋아요. 그 개념은 확장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변화를 갖다가 묘사하기 위해서 변수들에서 있는 뭐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 즉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변수에 대한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도 확장된다고 하네요. 됐습니까? 이것이 선택으로부터 발생을 한대요. 애초에 무슨 말인지를 한 개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위에랑 비슷한 말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평균으로 회귀 이거 아니겠습니까? 회귀 돌아간다.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키가 2m면 내 아들은 180일 것이고 손주는 170이어서 평균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야. 많은 예시들인데 회귀에 대한 어디로? 평균으로 가는 회귀에 대한 많은 예시들이 존재하고요. 좋은 예시가 제공됩니다. 혈압이 측정될 때. 그러니까 평균으로 회귀하는 거에 대한 예시를 갖다가 혈압 측정으로 보여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혈압 측정으로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럼 무슨 말이야? 혈압이 높으면 뭐해? 평균으로 다음에 떨어지겠지. 낮으면 평균으로 올라가겠지. 이 얘기하겠죠. 가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글 자체가 주제를 파악하는 순간 쉽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지 못했으면 이 뭔 말인지 계속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빈칸 더 어려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평균 뭐지? 아 미리 평균인지 몰라. 그럼 끝났어요.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틀리죠. 어렵지 이게. 갈게요. 서브젝트가 친구들 과목이 아니라 제발 피실험자라고 해주세요. 피실험자. 실험을 당하는 사람. 피실험자들인데 뭐를 가진 사람들이냐면요. 압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초기에 더 높은 뭐보다? 평균보다 높은 압력을 가진 사람들. 고혈압이죠. 이 사람들은요. 더 낮은 압력을 두 번째 경우에는 갖습니다. 무슨 말이야? 높다가 떨어지는데 무슨 말이야? 평균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낮은 혈압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은요. 뭐보다? 평균보다 더 높은 혈압을 다음번에 가집니다. 즉 평균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당신이 하이퍼텐시브 고혈압 환자들의 그룹을 갖다가 선택하면 뭐에 근거해서? 높은 혈압에 근거해서 그들의 측정치가 확실히 더 낮을 거라고요. 세컨드 오케이션의 두 번째는요. 똑같은 말이죠. 단지 뭐 때문에? 이러한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 때문에. 이게 끝이야. 자, 빈칸 문장이야. 혈압에서의 하락, 떨어짐, 그 다음에 반복성의 손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혈압의 하강이야. 됐습니까? 이게 발생해야 한대요. 어디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은 그룹이겠죠. 됐습니까? 그룹에서. 그리고 통제 그룹에서 둘 다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 A는요. 치료를 받은 사람, 치료받은. 됐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룹인데요. 이 그룹 B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통제 그룹이라고 하죠. 통제 그룹. 통제 그룹. 이게 무슨 말인데? 다시 말해서? 아, 그치.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이 되겠죠. 됐습니까? 대조군. 어쨌든간 이 친구들 둘 다 뭐 한다?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친구들아, 통제 그룹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얘만 보지 않고 얘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야? 치료를 받건 안 받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료가 의미가 있다 없다? 치료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들어가야 돼. 됐습니까? 그런데 글은 이해해서 주제 알겠어. 그런데 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 답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빈칸 문장이 어려웠던 거예요. 심지어 구조 분석도 복잡하진 않지만 보스 A and B와 and가 남발되면서 어려웠어요. 결국에 치료를 받은 그룹 A와 통제 그룹 B가 똑같이 평균으로 회귀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는가? 예를 주는 게 어떤 의미겠는가? 즉 치료를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이 없다고요. 왜? 평균값을 갈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치료가 의미가 없다가 돼야겠죠. 됐습니까? 자, 가볼까요? 어려웠어. 어려웠던 거 인정. 딱 보겠습니다. 1번. 확인하는 것인데 그 효과가 뭐의 결과라고? 치료의 결과라고 확인하는 것이래요. 무슨 말이야?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1번은 반대말. 됐습니까? 두 번째. 막는 건데 효과가 뭐 하는 것을? 뭐뭐 탓으로 돌려지는 것을. 뭐에 대한 거야? 활동적인 적극적인 치료 탓으로 돌려지는 것을 막는 거래. 됐습니까? 즉 치료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효과가 뭐 탓으로 가는 거야? 치료 탓으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니까 정답이죠. 됐습니까? 도와주는 건데 차이를 줄여준대. 뭐 사이에? 측정치 사이의 사이를 줄여주는 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관련 없는 거고요. 어떤 토대를 갖다가 형성한대요. 뭐에 대한 토대입니까? 추가적인 측정에 대한 필요의 토대를 갖다가 준다는 건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회기를 보여준대. 어디로 가는? 평균으로 가는 회기를 유효하지 않은 것을 쓸데없는 것으로 보여준대. 했습니까? 아니 치료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평균으로 가는 회기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invali드가 될 수가 없죠. 의미가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찍으시면 되겠다. 어쨌든 간 우리가 봤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답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정리해보니까 통제 그룹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야. 쭉 보니까 주제는 평균으로 무조건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예시로 혈압 측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측정할 때 두 가지 그룹이 있다고요. 어떤 그룹? 치료를 받은 그룹과 받지 않고 그냥 재기만 한 그룹. 됐습니까? 그런데 둘 다 평균값을 회귀하는 거 보니까 치료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끝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36번 갈 텐데 여기는 구문을 정리하지 않고 문장은 씌웠으니까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문제가 봐봐. 어쨌든 간에 단서와 흐름 혹은 소재 이렇게 풀 건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냐면 여러분들 어쨌든 간 제일 중요한 거 쉬운 방향으로 가자는 게 나의 포인트라고요.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시간이 엄청 걸리는 문제란 말이야. 그랬을 때 쉬운 방향 먼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볼게요. 봐봐.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소비가 떨어집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를 안 하는구나. 이것은 사실이에요. 고기와 신선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뭐에 대해서는요? 씨푸드에 대해서는요. 뭐냐면 C가 들어간 캔디, 그 다음에 쿠키스, 케이크, 아이스크림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시문이야.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떨어지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는 씨푸드에 대해서는요. 가격이 올라가도요. 소비가 이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씨푸드야. 이게 씨푸드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A 봐봐. 유사하게 해보세요. 얘가 나오는 순간 위에랑 아래랑 흐름은 똑같아야 돼. 하고 싶은 말은 똑같아야 돼. 대신에 소재가 바뀌는 것 뿐입니다. 가볼게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그것의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데요.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을 무슨 말이야?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틀리다고 할 수가 없는 보기 알겠어? 그러니까 A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요. 가격이 올라갈 때 우리는 그것들을 어쨌든 간 사거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로 어쨌든 간 삽니다. 그러면 얘도 가격이 올라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B도 괜찮아. 됐어. A도 되고 B도 돼요. C번. 이것은 주로
제한된 선택의 환경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뭐와 같은? 학교와 같은 하지만 이라고 쓰면서 됐습니까? 요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 A, B, C가 다 되는 느낌일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럴 때 쉬운 방향을 가보자고요.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는 볼 게 없고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 아, 그래! These items. 요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헷갈리니까 얘부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한번 보자고. 됐습니까? 왜? 눈에 보이는 단서가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시문에는 여기서 seafoods고요. 단서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으니까 당연히 these items 아니겠습니까? 괜찮죠? 반면에 A를 보세요. A 끝에. 아이템이라 볼 만한 게 있어 없어? 아이템스라고 없지 않습니까? C는요? 있어 없어? 캔디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이템이죠. 아이템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석으로 가면 여기서 A, B, C 다 갈 것 같은데 뭘로 보니까 얘로 보니까 쉬운 방향으로 보니까 C와 A가 안 붙고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제시문과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A랑 C랑 안 붙으니까. 그러니까 B가 제시문과 붙는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시문 다음에 B를 쓴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됐어. 그 다음에 A로 갈지 C로 갈지만 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B를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가격이 올라가도 먹는다. 혹은 브랜드를 바꿔서 먹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연구들은 보여줬어요. 뭐를? 가격의 상승인데 선택된 어떤 밴딩 머신, 자판기에 대한 가격의 상승이 캔디의 밴딩 머신 있죠. 그거에 대한 가격의 상승이 야기시킨대. 사람들이 사도록 그 캔디를 덜 사게 야기시킨대.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상한데?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가격이 올라가면 어쨌든 산다 맞지, 그치? 그런데 벗도 안 줬으면서 갑자기 연구에서 보여주기를 어떤 그 밴딩 머신의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캔디, 그 밴딩 머신이 있는 그 캔디의 구매를 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B 마지막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구매를, 소비를 덜 한다.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 흐름을 잡은 상태에서 A를 보세요. 보시면 유사하게니까 만약에 B에서 A로 갈 거라면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야 돼, 안 이어져야 돼? 이어져야 돼. 그런데 유사하게 패스트 레스토랑에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먹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거래요. 그들은 그냥 먹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랑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C로 가볼게요. 여기에 하지만이 뒤에 있거든? 어쨌든 하지만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작동합니다. 주로 어디에서? 제한된 선택의 환경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요. 만약에 캔디바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페이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을 주면서 하지만 이 내용이 제한적이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구매를 더 할 것이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간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먹거나 어쨌든 간 스탑 이팅 하는 거 멈추지 않을 거라고 됐습니까? 유사하게 레스토랑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패스트푸드 먹는 거 그만두지 않는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쉬운 방향으로 가시고 뭐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고리를 잡을 수 있는 쉬운 방향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논리와 해석, 그 다음에 단서를 이용하셔가지고 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보니까 B 잡으니까 그 다음에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가죠. 가격 높아지면 구매 안 한다. 그랬을 때 similarly와 맞지 않으니까 but와 어울리니까 however C로 갖는 거라고 알겠어? 논리의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소대를 잘 붙여가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두 개 내지 지금처럼 세 개가 다 고민됐을 때는 최대한 쉬운 방향으로 해석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쉬울 거니까 그런 단서를 잡으셔가지고 풀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16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끝났고 순서별 문제를 푸실 때 늘 쉬운 방향으로 간다. 그 쉬운 방향이라는 것이 순서대로 딱딱딱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고리가 있으면 그 고리를 이용해서 간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고리가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단서일 수도 있고 리서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내용일 수도 있고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힌트가 보이면 그걸 먼저 연결하려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볼 때 그냥 쭉 모의고사만 보지 말고요.
볼 때마다 내가 공부했었던 독해에 대한 그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대로 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문제만 내 뜻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가원의 코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